네, 안녕하세요. 명승훈 교수의 캠 라이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수출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화학 물질입니다. 하나는 플로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포토 리지스트. 여기는 뭐 리지스트라고 돼 있는데 포토 리지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고순도 불화수소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가 이 핸드폰 시장이고 이런 반도체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품목들입니다. 첫 번째, 플로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물질이요.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되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TV에 그 LCD, 액정 터치 장치죠. 그리고 또 PCB라 해서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뭐 3D 프린팅 이런 데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FPI, 플로린 폴리미드가 뭐냐? 먼저 그러면은 그 폴리미드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미드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질소 원자가 있으면은 그 옆에 케톤기 CO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드라고 합니다. 이미드라고 불리는데 폴리이미드 하면 뭐냐? 폴리 하면은 여러 개 그런 뜻이죠. 중 그런 뜻인데 이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양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폴리이미드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폴리이미드 고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것을 우리가 기계적 강도가 높다 그러는데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도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집니다.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들에 잘 견딘다 하는 거죠. 내화학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열에 잘 견디는 그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보면 한 30분 정도 막 이렇게 사용하던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열에 굉장히 잘 견디고 또 고온 그 지대에서 그런 지역에서는 열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경우 한여름에 어, 자동차에다가 놔두면은 문이 닫힌 자동차에 놓으면 한 7, 80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도 이제 잘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FPI, 그 플로리나 폴리이미드는 뭐냐? 어, 이런 폴리이미드가 있는데 폴리이미드에다가 여기 불소를 여기에다가 원자를 도입한 것을 플로리나 폴리이미드 FPI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폴리이미드보다도 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하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공성이라든지 투명성이 굉장히 증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리나 폴리이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포토리지스터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그 칩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이 포토리지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포토리지스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냐면은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은 보통 자외선에서 가시선 영역의 그 파장을 가진 그런 빛을 쬐어주는데 이 화학적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은 이 포토레지스터 물질들에다가 빛을 더해주게 되면은 용해가 된다는 거죠. 즉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는
포토리지스트도 있고, 또 반대로 빛을 쬐어주면은 얘가 응고가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포토리지스트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리지스트들은 이제 전자 소자들의 회로를 만든다든지 화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회로의 그 굉장히 미세한 회로의 그 패턴 제작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프린트 기판을 그 엣징하는데, 파내는 데 씁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대표적인 물질들을 보면 여기 뭐 복잡한 이름들이 있죠. 이름의 화합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하뉴라 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H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빛을 쪼여준다는 겁니다.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이것이 그 불용성 폴리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폴리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게 이제 빛을 쪼여주면은 딱딱하게 된다는 거죠. 딱딱하게 응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물질은, 이 물질의 경우에는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염기성에서 이것이 녹는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녹지 않는 물질이었다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렇게 녹는 물질, 용해가 되는 그러한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제 포토리지스트 물질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반도체 칩 공정에서 보통 실리콘 이런 기판에다가 포토리지스트 물질을 거기다가 입혀줍니다. 입혀준 다음에 마스킹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서 이 마스킹 물질이 입혀진 부분은 빛이 쪼여주게 되면 빛이 투과를 안 해요. 이 포토리지스트까지 투과를 안 하고, 이 마스킹 물질이 없는 부분은 빛이 통과가 됩니다. 빛이 통과가 되면서 이쪽은 움푹 패이게 됐죠. 반대로 이쪽은 패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응고된 것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움푹 패인 것을 포지티브 포토리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어, 그 응고가 된 것을 네거티브 포토리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알아볼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포토리지스트 물질을 입혀줘가지고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렇게 양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움푹 패인 부분은 굉장히 얇게 이렇게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패이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엣징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데, 이것을 이제 엣징 가스를 보통 이용해 가지고 해주게 돼요. 이 엣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제가 기억해 보면은 판화 작업을 합니다. 미술 시간에. 판화는 뭐냐면은 고무판이 있으면은 고무판에다가 이 판화 그 칼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서 이것을 파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은 움푹 패인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서 이것을 도장 같은 거기다가 그 인쇄 이제 그 용액을 발라가지고 판화를 이렇게 찍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 엣징 가스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이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불화수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그 끓는 점이 19.5도 정도 되는데 19.5도 이하에서는 어, 액체 상태로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기체 상태가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부식성이라든지 침투성이 강합니다. 특히 이런 피부에 닿게 되면은 피부가 완전히 이게 뭐 허옇게 변했죠. 침투가 돼가지고 피부의 그 조직들을 그냥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이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고분자들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이 에칭에 사용되는 건데, 반도체에서 그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를 이렇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세척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불화수소인데, 이 불화수소는 일반적인 불화수소가 아니고 굉장히 고순도의 불화수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순도는 제가 알기로는 99.999%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뒷자리까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5-9이라고 하는데 9이 5개라는 거죠. 그 정도의 고순도예요. 그래서 이 수율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생산 제품에 있어서 결함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애칭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은 애칭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애칭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품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에서는 이 순도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99.999%하고 100%하고 또는 99%하고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그 고순도 불화수소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제 그 좀 내용을 좀 한번 찾아봤더니 아까 그 폴리미드 같은 경우에 뭐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말씀 뭐 그 전에 있던 그 이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대기업들에서 그렇게 사주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기술력을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당장의 이익에 그냥 연연하지 말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살릴 겸 해서 좀 우리나라 제품들도 사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러시아산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조금만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99.999%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제품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뭐 지금 그 고순도 불화수소를 뭐 북한에다가 밀수출해 가지고 그것을 화학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다. 그런 이유를 처음에는 내놨었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비싼 그 고순도 불화수소를 왜 화학 무기 만드는 데 씁니까? 화학 무기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 불화수소는 굉장히 순도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 그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자제품과 같은 이런 완성품이나 부품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핸드폰이 뭐 어, 신제품이 뭐 내일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것이 복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게 복제할 수가 있는데, 카피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학 소재들은 복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데 99%의 A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1%의 B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B라는 물질이 그 함량이 만약에 0.5%만 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소재들은 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화학이라든지 물리, 수학 이런 걸 우리가 기초 학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화학 물질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학문들은 빨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초 학문이 튼튼하면은 우리나라 그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화학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 좀 더 힘내고 우리나라의 이 산업 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좀 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명순의 캠 라이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